뱃살배기들이 힘든 상황에 처한다. We're gonna have two plates here. And look, one, two marshmallows there. Do you prefer two marshmallows or one marshmallow? Two marshmallows. Two marshmallows, okay. Two. You don't want two? Okay. Two. Two marshmallows, okay. What's gonna happen is that I need to go do some work outside. But you can always bring me back by ringing the bell, remember? But if you do that, you can only eat one marshmallow. If you wait for me to come back all by myself, then you can have two marshmallows. Okay. And there's no right or wrong way to do this. You just choose what you want to do, okay? See you later. 당시의 실험에서처럼 아이들 머릿속의 무언가가 자동 모드로 바뀌었고 각각의 아이들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저마다 무의식적으로 전략을 개발했다. (70년대의) 과학자들은 아이들이 포기하거나 끝까지 기다린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무의식의 단순한 기교다. I decided that I actually want to one. Okay. Yeah, you rung the bell, so you get to eat this one. Get one. Is that yummy? Marshmallow, very yummy. The conception of willpower as a stoic thing where you essentially bite your lip and you're just going to will it and make it happen is a terrific way to have resolutions that don't work out. It's just too hard. It's just too impossible. You have to in some way engage the environment and change it and transform it. And the only other thing you can do is change your perceptions and change where you put your attention. Here. 70년대 초에 실험 대상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40살이 넘었다. 지속적인 인터뷰 결과 4살 때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마시멜로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대학 입시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고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며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더 건강했다. Two plates. All right. Well, we're all done. Thanks for play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한근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의 수업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자, 절제란 무엇일까요? 절제란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과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이나 에너지 등을 조절하는 능력을 절제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수업은 이 절제에 대하여 아주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첫 순서로 오늘의 성경 한쪽입니다. 여러분 수업 내용 정리하실 때 성경 한쪽 내용도 함께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한쪽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이어트가 지나쳐 건강을 해치는 사람, 게임에 빠져 중요한 일과를 망치는 사람, 식욕을 조절하지 못해 식탁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 충동구매로 매달 빚이 늘어가는 사람, 이처럼 절제하지 못하면 잃는 것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비대면 수업으로 학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자기 조절 능력이 학점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절제는 인격적 자질입니다.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려 할 때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한쪽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에피소드 순서인데요. 오늘은 무려 4가지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뭔가 결과를 이끌려면 나와는 생각이 다른, 때로는 전혀 반대 방향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협력조차 너무나 소중하다. 이런 걸 정말 잘했던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었던 것 같다.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유능한 라이벌들을 내각에 끌어들이기로 결정했다. 이 유례없는 결정은 링컨이 엄청난 관대함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였다. 막강한 경쟁자들은 처음에는 링컨이 경험도 없고 무식하다고 멸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함께 위태로운 조국을 이끌어 암울한 시대를 헤쳐나가는 충실한 친구가 되었다. 도리스 컨스 굿윈의 권력의 조건에 나오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링컨은 자기 절제가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 미국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할 때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상원 의원은 대부분 명문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링컨은 귀족이나 명문가의 후손도 아닌 신발 만드는 직공의 아들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들은 신발 직공의 아들 밑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단상에 오를 때 거만해 보이는 의원 한 사람이 링컨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신발 직공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신발을 만들기 위해 가끔 우리 집에 왔었소.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이오. 여기저기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링컨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덕분에 한동안 잊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오랜만에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 아버지는 신발을 만드는 직공이셨으며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랑스럽고 존경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으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만드신 신발을 신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일 신발이 불편하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아버지 옆에서 기술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조금은 손봐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솜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고쳐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랑을 여러분 앞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지하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던 링컨 대통령은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아냈다고 합니다. 의회장은 침묵이 흘렀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매우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는 순간에 탁월한 자기조절, 절제로서 청중을 사로잡은 링컨의 그 자제력이 놀랍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맹사성은 고려말 우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세종 때는 좌의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명재상이었습니다. 행정 능력이나 인품이 뛰어나서 아주 유명한 재상이란 뜻입니다. 맹사성은 나라에서 주는 봉급 외에는 결코 욕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궁에 입궐할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마를 타는 대신에 소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맹사성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는 벼슬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찾아와도 반드시 공복을 갖추고서 대문 밖에 나가 맞았다고 합니다. 손님이 돌아갈 때는 손님이 말을 탄 뒤에야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겸손한 맹사성도 젊었을 때는 자만에 가득 차 있었나 봅니다. 19에 장원급제하여 20살에 파주 군수가 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겠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주 유명한 현인을 찾아 물었습니다. 군수인 제가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그건 어렵지 않지요. 착한 일을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인데 고작 그것뿐이요? 맹사성은 거만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현인은 녹차나 한잔하고 가라며 붙잡았습니다. 맹사성은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인은 그의 찻잔에 차를 부었는데 넘치는데도 계속 부었습니다. 그러자 맹사성이 아니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망칩니다. 맹사성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현인은 태연하게 차를 따르고는 잔뜩 화가 난 맹사성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아시면서 지식이 넘쳐 당신의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현인의 이 한마디에 맹사성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서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틀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현인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숙일 줄 알면 부딪히는 법이 없답니다. 허허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매우 부끄러웠겠지만 맹사성은 똑똑한 사람이었으니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재상이었던 맹사성도 젊을 때는 자기 절제가 서투른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비록 실수하겠지만 그 실수와 자기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밤에 먹는 음식, 야식이죠. 야식은 그 즐거움에 비해서 위험한 요소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피자, 치킨, 족발 등 기름진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면 동맥경화증 발병률이 치솟고 과체중으로 인한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성인병 발병률도 증가해서 자칫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야식을 먹은 다음 날은 평소와 다르게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느낌을 종종 받게 되죠. 이것은 밤사이 쉬지 못한 위장의 피로감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 세로토닌, 성장 호르몬 등의 호르몬 분비가 많아져서 각종 내장 기능이 저하되며 휴식을 취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음식이 들어가면 위와 장은 괴로운 것이죠. 만족스럽게 배를 채운 우리야 단잠에 빠질지 모르지만 위장의 활동은 밤새 계속되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면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또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손상된 세포를 수리합니다. 우리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하룻밤에 약 300만 개의 세포가 수명을 다하거나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는 등 손상을 입습니다. 잠을 못 자면 이렇게 손상받은 세포들을 수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내 몸에서 활동하는 정상적인 세포가 점점 감소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은 아니시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곁에 두고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달리는 차에 타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PPT의 사진은요, 2017년 창원터널 입구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 9대를 추돌하면서 일어난 대형 사고의 현장 뉴스 사진입니다. 4명이 안타깝게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한 중형 사고였습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는 흉기와도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의 마지막 순서로 절제와 관련된 명언 소개하겠습니다. 2가지의 격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명언입니다. 자제심, 자기 억제가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묘 구덩이를 스스로 파게 될 것이다. 마야 마네스. 조금 섬뜩한 그런 내용인데요. 절제하지 못할 때의 손해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번째 격언입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정신적 빈곤자이다. 그에게는 미래가 없다. 시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만개한 꽃일 뿐이다. 이동현 작가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기 일부였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있는 것이 결국 없어지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네요. 역시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격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과제 안내입니다. 자, 오늘 과제는요, 첫 번째로 우리 수업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그 수업 내용 정리하실 때 오늘의 성경 한 쪽도 꼭 같이 포함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결단 및 기도에 성실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이번 주간에 지금 내가 극복해야 할 유혹들
5가지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월화수목금토 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감사들을 적어 주시면 여러분들 훈련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만의 절제 명언, 격언 한 가지씩 선정하셔서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정리하셔서 늘 하시던 대로 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석을 겸한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마감 시간은 일요일 저녁 7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수업이 다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샬롬.